안녕하세요, 지니입니다. 학원 교습소 홈스쿨을 운영하면서 보통 원장님들께서 가장 어렵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세금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단순 경비율은 뭐고 기준 경비율은 뭔지, 간편장부는 누가 쓰고 어떻게 쓰는지 듣기만 해도 머리가 복잡해지죠. 하지만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장부를 작성하는 것, 그리고 신고는 외부 업체에 맡기더라도 내가 어떤 유형에 속해 있고 어떤 자료들이 필요하고 그 자료들로 신고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은 복잡하고 말이 어려운 세금 용어들을 최대한 풀어서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시고 잘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원 등 교육 서비스업은 부가세 면세 사업자입니다. 교육지원청을 통해 교육청이 학원 등 사업을 하겠다고 등록 및 신고를 하면 단순 신고, 실사 등 절차에 의한 등록을 하게 되며 요건 등이 충족되었을 때 증명서를 발급해 줍니다. 발급된 증명서를 가지고 관할 세무서에 가지고 가서 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교육 서비스업은 면세 사업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면세 사업자로 등록이 되고 사업자 번호를 부여받게 됩니다. 교육원을 운영하며 필요한 경비 지출, 영수증 처리는 이 사업자 번호로 발급하고 발급받으며 사업을 하며 있었던 모든 내용들은 세무서에 기록이 남게 되며 그 내용을 가지고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발급하고 발급받은 영수증 등은 모두 모아두셔야 나중에 실제 조사에서 증빙을 할 수가 있으니 꼭 모아두시고요. 이런 영수증 원본은 5년 동안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사업을 2023년에 시작하셨다면 기본적으로 그 해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니 장부를 따로 작성하지 않아도 되지만 다음 해부터 기본적으로는 간편장부 대상자입니다. 하지만 사업 소득에 따라 그리고 다른 소득의 유무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모두 채용 대상자가 되기도 하고 소득이 많을 경우 기준 경비율을 적용받기도 합니다. 모두 채용 대상자라고 해서 세금을 무조건 적게 내는 것이 아니고 간편장부로 신고를 한다면 더욱 절세를 할 수 있기도 하니 이런 내용도 5월의 세금 신고 때에는 세무대행사와 상담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이처럼 우리가 어떻게 신고하느냐에 따라 세금을 더 낼 수도 적게 낼 수도 있는데요. 크게는 내가 작성한 장부를 근거로 세금을 납부하는 기장신고와 나라가 정한 비율로 세금이 정해지는 추계신고, 어떤 것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간편장부와 복식부기장부가 이 기장신고에 해당하는데요. 이 두 가지 장부의 차이가 뭘까요? 간편장부는 업종별로 다르긴 하지만 우리와 같은 교육 서비스업이라면 연 매출이 7,500만 원 미만인 경우 간편장부를 작성하셔야 하는데요. 수익 금액이 7,500만 원이라는 기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복식부기 장부보다 간편한 장부를 말합니다. 교습소, 홈스쿨 등에서는 매출이 적어서 모두 채용 대상자가 되기도 하지만 이때에도 간편장부 등으로 신고를 했을 때 더 절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는 운영 첫 해에는 간편장부로 시작을 하시면 되는데요. 간편장부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가계부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언제 누구에게 얼마가 들어오고 어디서 얼마의 지출이 있었는지 적어주시면 되는 거죠. 매출액 등 수입에 관련 사항, 경비 지출에 대한 내역, 사업과 관련된 자산의 증감 내역, 기타 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적게 됩니다. 단 장부에 지출로 적는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직원급여에서 미리 징수한 원천징수 금액이나 사업을 하며 발생하는 개인 가사와 관련된 비용 등은 인정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시고요. 이런 간편장부 양식은 문구점에서 구하실 수도 있고요.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신고 안내 메뉴에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안내 탭에 들어가서 다운로드 하실 수도 있습니다. 간편장부를 작성하는 방법은 기회가 되면 다음에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간혹 교습소 등 교육 서비스업은 모두 채용 신고로 간편장부를 작성하지 않았다가 전 연도에 매출이 높아져 모두 채용 대상자에서 제외되어 간편장부 대상자로 신고를 해야 할 경우도 간혹 계십니다. 이때에는 당황하지 마시고 세무대행사를 통해 신고를 하시면 큰 세금 내지 않고 적절히 처리될 수 있으니 꼭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복식부기 장부입니다. 복식부기는 교육 서비스업에서는 전년도에 7,500만 원 이상의 매출이 있는 곳이라면 기록 의무가 주어지고요. 법인 사업자는 매출에 상관없이 의무 작성해야 합니다.
복식부기는 모든 수입, 지출과 함께 원인까지 상세하게 적어야 하고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등을 정확하게 맞춰서 기록해야 하기 때문에 세무를 아주 잘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꼭 회계 담당자를 채용하시거나 세무대행사를 이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간편장부와 복식부기 장부를 통한 신고 외에 추계신고 형태로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서 신고하기도 하는데요. 간편장부를 할 정도도 안 되시면 우리 국세청에서 당신이 사업을 하면 이 정도의 비용이 들겠다 하는 비율을 그냥 우리가 다 정리했으니 이걸 적용해서 신고하세요 하는 게 추계신고입니다. 그 중에서 단순경비율은 신규 사업자, 영세사업자가 소득 금액에 관한 장부를 작성할 능력이 부족할 경우 경비를 모두 챙기지 않아도 인정해주는 수입중 경비, 그러니까 사업 지출의 비율을 말하는데요. 당해년도가 아닌 직전 연도 매출이 2,400만 원 미만이면 사업에 쓴 경비를 높게 인정해주는 단순 경비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여기서 미수라고는 매출의 83.3%까지, 교습소 공부방은 78%까지, 학원 강사와 과외교습자는 61.7%까지 경비를 인정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매년 달라질 수 있는데요. 홈택스에서 매년 4월 이후 이 경비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규 사업자가 사업을 시작한 연도의 매출이 7,500만 원을 넘거나 운영하던 사업체가 소득세 대상이 되는 해의 직전 연도 매출이 2,400만 원 이상이 된다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게 되는데요. 이때에는 경비로 인정하게 되는 비율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세금 폭탄을 맞게 되는 경우입니다. 미수라고는 매출의 21.6%만 경비를 쓴 것으로 인정이 되고, 공부방, 교습소의 경우에는 매출의 18.5%만 경비를 쓴 것으로 처리됩니다. 나머지 매출의 80% 되는 금액을 실제 소득으로 보고 거기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이 많이 잡혀서 엄청 많은 세금을 내게 되는 것이고요. 장부를 썼을 때는 장부에 적힌 지출 등에 대해서 인정을 받고 더 적은 세금을 낼 수 있지만, 장부를 적지 않아서 나라 가져간 경비율로 세금이 매겨질 때에는 실제 지출 비율보다 적게 인정이 되어 세금을 많이 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간혹 실제 지출이 적어서 나라 가져간 경비율로 계산할 때가 도움이 될 때도 있는데요. 증빙할 수 있는 지출이 어느 정도인지 잘 판단하셔서 경비율로 신고를 할지 장부로 신고를 할지를 잘 판단해 보셔야겠습니다. 오늘은 미술교육원을 운영하며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기록해야 하는 장부와 장부 없이 적용받게 되는 경비율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 자체를 하지 않는다면 무기장 가산세도부터 정말 많은 세금을 내게 될 수도 있으니 조심하시고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약간의 대행 수수료는 있지만 수수료보다 더 많은 세금을 아낄 수 있는 세무대행사를 이용하는 것도 큰 스트레스 없이 수업과 운영에 집중할 수 있으니 이용하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고요. 사업하시는 동안 내용을 장부에 잘 정리하셔서 종합소득세 신고 때 충분한 절세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이며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